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제가 라이브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의해서 소득 증대 사업은 농촌 근대화의 선도 사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너무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하면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널리 알릴까 하는 생각을 노심초사하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것도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편안하게 제가 중간중간에 좀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게 연설문을 갖고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하는 거를 다 500페이지가 넘는 걸 다 제가 하는 걸 들으시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많은 부분에 한번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도 저는 상당히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제가 오늘은 공업 입국을 목표로 하는 그런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문을 좀 내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앞으로는요 농어촌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농어촌 문제만 해당되어 있는 게 아니라 농업에만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업까지도 상당히 많은 식견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 것인지 하는 거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잠깐 화면이 빠져나갔습니다. 뭐 이렇게 가끔 실수를 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줌이 됐다 안 됐다 그래요. 그랬더니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농업에서 이제 공업으로 가는 이 단계가 이제 넘어오죠. 우리가 지금 공업 입국을 목표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시 식량 자급자족이 되지 않고는 공업이 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선적으로 이 농업에 대한 이 중점 사업을 둔 거죠. 처음부터. 응? 이 농업이 잘 돼야 공업도 잘 되고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이 근면하고 자주 정신, 다른 사람에 의타하지 않는 이런 정신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제 영상은 좀 세로로 제가 이제 쇼츠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넓게 하는 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아무리 공업을 발전시키고 수출을 많이 해서 외화를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식량이 부족해서 외국에 있는 외국에 있는 곡식을 몇 억 불씩 들어와서 가지고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죠. 농업의 근대화는 공업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다 라고 했죠. 토대. 이 농업이 근대화하자면 아무리 공업이 발전한다고 해도 외화를 벌여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발전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다시 뭐랄까요? 외국에 있는 곡식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기초를 튼튼하겠다는 얘기예요. 기초. 예, 결론적으로는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농자는 천하지 대보이라고. 일단 그때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옛날보다는 더 심하고 지금 뭐 우리나라 선진국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선진국이죠. 지금은 선진국인데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버릿고개라는 말도 그때서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는 농업을 근간으로 해서 받쳐시켜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농업에 관련된 얘기를 하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야, 이거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무조건 농사를 짓을 게 아니라 좀 뭔가를 좀 머리를 써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하십니다. 농업 용수 개발 문제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농업 용수 개발이 문제가 있었다. 농사지려면 농업 용수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농업 용수로 농사의 기본은 더 여러분들 아직 무슨 천지지못 있지만 농업 용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농업 용수 개발이 문제인데 이것도 대체로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많이 뭐 연세 드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뭐랄까 타공이라 해가지고 그 이런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펌프질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물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부터 손잡이를 갖고 누르면 이게 물이 펑펑 나오는 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는데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그 뭐랄까 그 관정이라죠. 관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또 국토가 3분의 2가 80%죠. 80%가 뭡니까? 80%가 산이에요. 80%가 산인데 그 중에서도 뭐가 있었냐면은 안반이 많았어요. 안반 땅에 돌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농사짓기 힘들고 이게 관정을 뚫기도 어려웠었죠. 안반이죠. 암산이 안반. 이 안반을 갖다가 있었기 때문에 관정하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이 안 나온 천수답 물이 안 나오는 곳에서는 관정이나 이제 직수암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물을 어디서 모았다가 모을 집자거든요. 물을 모아서 끌어오는 거 이거 갖다가 집수암수라고 합니다. 집수암코라고 합니다. 암거. 근데 물을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물을 모았다가 그걸 갖다가 가져오는 지하수 개발하고 그때부터 이제 댐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댐이라는 게 댐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걸 농업 지하수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죠. 그래서 이것을 농사를 짓기 위한 기초적인 토속을 이제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벼에 대한 개량도 했고 또 거기다 덧붙여서 너무나 춥다든가 또 한발이 온다든가 쉽게 해서 너무 이제 더웠거나 너무나 이제 추울 경우 그거에 대해서 좀 1모작 2모작 있듯이 이걸 좀 일찍 심고 늦게 심고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다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를 했죠. 박 대통령이 이상하게 글씨 안 쓰시네요. 박 대통령이 지시를 합니다. 이걸 어느 한 군데에다가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잡고 전 국민이 그거 따라 할 수 있도록 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하나의 관정을 파면 그리 물이 얼마만큼 나오냐 안 나오냐 금년에 만약에 한 발이 들었을 때 우리가 실시하는 지하수 개발 사업이 과연 성과를 거뒀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을 시험해야 되겠습니다. 참 이 책을 보면 볼수록 이런 그 모든 걸 그냥 국민을 위한 그 사랑, 애절한 사랑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이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 하나하나의 씀씀이를 너무 신중하게 했던 거죠. 없이 우리가 6.25 전쟁을 겪고 나서 없는 정말 부존자함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국토에 가지고 오로지 믿을 거 있는 것은 농업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그 농업이 있었는데 농업도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배고프지 말아야 되니까 그걸 중점적으로 하기 시작했던 거죠. 하기 시작했었고 이걸 하다 보니까 국민 속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국민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국민이 들어간 국민의 애정이 남다르죠. 역대 대통령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처럼 그 애정을 갖고 있던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이걸 분명히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하고 이걸 갖다가 연구하라고 시키고 이 연구한 결과를 다시 피드백 시켜가지고 또 다시 그걸 다 실험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점을 파악하게끔 해가지고 최대한 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혈세를 최대한 아끼려고 했던 거죠.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정신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바닥이 아주 밑바닥에 뭘 갖고 있냐면 국민에 대한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그 전략 정신이라고 있잖아요. 이 전략 정신이 이분은 몸에 배었었어. 몸에 배어 있어 가지고 모든 걸 전략 그것은 다 어디서 나오냐? 국민에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애민정신이에요. 애민정신. 응? 국민을 사랑하는 정신이 있었죠. 이런 지도자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책을 읽어보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분은 국민을 위해서 배고프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항시 잠을 안 자고 고민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영남과 호남지방은 대략 금년 사업이 끝나면 논에 대한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라고 했어요. 영남, 호남은 이제는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져 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기반을 갖춰져 있어가지고 농업에 대한 걱정을 좀 내가 덜을 수 있다. 농업 걱정을 좀 덜 수 있다. 이런 걱정을 덜 수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공업적으로 가야지. 공업. 이 공업에 대한 그 추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포항제 추진 뒤에 나오는데, 자 이래가지고 영남과 호남지방 거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덜 걱정해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앞으로 밭과 목장 대에서도 지하수 개발을 하려고 하지만 영호 호남지방은 금년 후반기에 할 사업을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당겨서 빨리 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지금 잘 추진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시가 급하다. 우리는 지금 빨리 한시가, 왜냐면 북이 대체하고 있어. 북과 대체하고 있었고 북이 또 언제 도발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북한보다도 앞서가야 된다는, 북한보다도 먼저 앞서 나가야만이 우리가 이 안보 의식에 대한 의식이 이미 이 박정희 대통령은 있었던 거죠. 전쟁 한번 일어났다, 6.25 전쟁이 끝났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어떤 일이 또 생길지 모른다, 이런 거죠. 그러려면 경제적인 것이 앞서가야 된다. 잘해야 된다. 경제적인 면에서. 그래서 마음은 급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금년 후반에 해야 할 사업을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좀 해라. 상반기에 좀 노력을 해서 모두 협심을 해가지고, 그게 바로 이것이 모두 노력하는 것은 뭐에 포함되는가? 협동정신이죠. 협동정신이 들어가 있죠. 협동정신이. 우리 전부 다 우리 새마을운동 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거 하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하니까 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당겨서 빨리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는데 하였는데 물어봐요. 했는가? 과연 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안 했으면 빨리, 아직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빨리 하라 라는 말씀이겠죠. 이렇게 이상으로 우리 농업 부분이 3대 중점 사업에 대한 나의 견해를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충이 아니죠. 이를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말한다면 총괄적으로 다시 설명해줘요. 총괄적으로 설명해주겠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해줘. 식량 정산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먹고 사는 거, 식량. 옛날에 보릿고개 얘기 또 했잖아요. 쌀이 없어 먹을 게 없으니까 얼마나 배고파 계시나. 배고픈 사람이 엄청나게 서럽죠. 제일 서러운 게 배고픈 사람이라 하잖아요. 식량 정산 문제는 작년에 3남 지방의 수해로 말미암아 목표량을 달성 못했지만 3남은 영남, 호남, 충남, 이쪽이 3남이라죠. 못했지만 평경계약을 얻었고 지하수 개발 사업과 소득 증대 사업은 대체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지만,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농사를 못 짓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아까 감정을 떨어가지고 지하수 개발하고 또 하나 또 집수 안거
물을 모아놓은 저수지 같은 걸 모았다가 필요할 때 필요한 농수로 쓰고 농업 용수로 쓰고 이렇게 추진했던 거죠. 그 문제점 이미 파악하신 거야. 농사가 안 되는 거. 그래 너무 날씨가 이상 기온이 있어가지고 너무 추워지면 삘이 앞당겨서 지금 일주일만 앞당겨서 충분히 수확할 수 있고 뭐 이런 내용. 그리고 품종 개량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품종 개량해가지고 농업을 갖다가 많이 수확량을 많이 늘리고 또 하나는 농사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병충해가 있으니까 농약을 잘 뿌려가지고 병충해를 예방하고 이렇게 하면은 농업하는데 뭐 제일 중요한 부분들 다 얘기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태껏 이 국민들이 이런 것을 어떤 지식을 습득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지식이 생긴 거지. 새로운 농민들이 새로운 지식이 생긴 거예요. 이 새로운 지식은 뭘 통해서 생기느냐가 중요하죠. 바로 공동체 사업인 새마을 운동을 통해 이런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된 거죠. 응? 새로운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었으니까 당연히 올해보다 내년이 더 잘 되고 그 다음에 더 잘 되고 뭐가 될까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소득 증대 사업이 되는 거죠. 소득 증대 사업. 소득 증대가 뭘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여러분 공부했으니까 근대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소득 증대는 곧 근대화 사업.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정신을 갖고 있으면 박정희 대통령 존경한다 해놓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면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의미가 없죠. 이 생각을 해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좋아하는 것이 없다면 이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신 철학, 정신적 또 뭐가 있습니까? 이분에 대한 뭘 갖고 있어요? 철학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이 갖고 있는 철학을 이해를 해야 되지. 이해를. 그래야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나는 박정희 대통령 좋아한다? 그럼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박정희 소위 말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신적이 뭐냐? 새마을운동 다. 그 새마을운동은 뭘 통해서 얻었냐? 어떤 걸 위해서 새마을운동 했느냐? 그건 협동 정신이죠. 협동. 그리고 자립이죠. 자립. 우리 스스로 하겠다. 자조. 응? 이거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국민이 정신 구조를 의식을 바꿔놓은 거죠. 바꿔놓은 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는 우리나라도 농민들이 기후와 관계없이 벼농사를 하는데 그게 많이 걸리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렇죠? 그리고 먼저 농한기에 이게 또 예요. 우리 이제 옛날에 농사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었잖아요. 뭐 추수하고 나서 뭐 겨울 내내 술 먹고 또 심지어는 어디 뭐 좋지 않은 노름도 하고 그냥 빈둥빈둥 놀았어. 겨울 내내. 그런 게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하고 겨울 내내 다 먹고 놀고 이런 소위 말해서 그런 시스템이었어. 시스템. 야 이거 좀 안타깝다 이거예요. 지금 한시가 급하고 또 나투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북한에서도 전쟁을 일으키고 언제 또 이미 그때는 공산화가 돼 있는 북한도 언제 소련과 그때 당시 지금 러시아죠. 소련과 중국의 힘을 빌려서 북한이 또 남침할 수도 있죠. 남침을 감행할 수 있어. 한 번 한 사람들 또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경제 대결하고 이런 잘 해가지고 국방력도 키워야되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타의 문제를 해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뭘 해야 돼?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노는 시간 없이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노력을 하는데 그게 어떤 시간에 농한기를 한번 농한기를 잘 이용해보자. 농한기 그렇죠? 여러분 농한기라고 아시죠? 농한기 농사를 짓고 나서 실은 물론 쉬어야 되겠지만 뭐 그때 당시 그렇게 많은 실은 그 기회는 뭐 많았었으니까. 근데 농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뭐라고 하느냐? 먼저 우리 농가에서 농한기의 유휴 노동력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죠. 농한기를 한번 좀 쓸데없이 저하지 말고 술 드시고 뭐 노름하지 마시고 농한기의 유휴 시간, 노는 시간을 좀 활용해 보자. 활용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제안하죠.
이게 이제 연설문에 나온 겁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 책 나온 것들 보면은 책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것도 보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쓴 책이 아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쓴 책보다 더 중요한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이에요. 제가 이게 연설문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연설문을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 지금 없어요. 저는 이런 정신 생활 운동의 정신 자세를 박정희 정신을 여러분한테 알리고자 제가 일부러 이게 지금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야 우리 우파들이 지식이 있으면 충분히 우리나라 아직도 부족한 게 많잖아요. 이런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빨리 기존에 있는 지식들을 후세들한테 전달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냥 그걸 제가 필두로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지만 저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분한테 저 유튜브를 좀 소개해 주시고 또 함께 젊은 사람들도 공감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농민들은 기후 관계도 있지만 벼 농사를 하는데 불과 6개월 내지 7개월이라고 나면 나머지는 그 반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놉니다라고 합니다. 놉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논대. 놉니다. 그게 6, 7개월을 하고 나머지는 좋은 말 쓰시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논다. 술 먹고 빈둥빈둥 한다는 표현을 쓰고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말 하겠습니까? 그런 말 못하죠. 그냥 쉰다 라는 말도 그렇고 그냥 논다 라고 그냥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사실 그랬어요. 사실적으로 그때 당시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 세대하고 그냥 저보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다르고 저보다 나이 젊은 분들은 이는 1970년대에 있었던 1970년대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그 계기, 이런 역사적인 일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을,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몇 분이나 이거 볼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시간을 제가 최대한 한 40분 안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시다가 이어폰 끼고 잠자다가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 들으시면 옛날에 그랬어라는 것도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그러겠죠. 우리 농민의 대다수가 농사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식량 자족하기에 겨우 급급한 상태이며 반년 동안 농사를 해서 나머지 반년 동안 순전히 소비만 하고 아무 생산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는 우리 농촌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일어날 수 없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다수 농사가 잘 됐어. 농사 잘 됐으면 술 한잔 먹자. 농사가 잘 되었으니까 우리 술 한잔 먹읍시다. 술 드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농사가 잘 됐으니까 잘 됐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간신히 뭐라 하면 자족이 좀 부족해. 그래도 옛날보다 좀 많이 좋아졌어. 이런 상태가 됐어요. 겨우 좀 좋아진 거죠. 그런데 이 반년 동안 또 나머지 6개월이라는 세월이 6개월을 갖다가 좀 다른 농도로 다른 우리가 목적 의식을 갖고 있는 목적을 갖고 뭐가 할까요? 목적 의식을 갖고 의식 이렇게 쓰죠. 의자가 이건가? 목적 의식을 갖고 조금 더 노력하면 더 자급자족을 떠나서 더 잘 살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부탁을 하는 거지. 좀 잘 살 수 있다.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이런 거죠. 자, 1년이 절반이 되는 농한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라고 얘기하죠. 1년이 절반이 되는 농한기를 어떻게 이용하냐는 것은 우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을 부흥시키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 농가의 소득 증대. 소득을 증대시키고 그 다음에 농촌을 부흥시키는
농촌을 부흥시키는 중대한 문제, 중대한 문제, 중대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중대한 문제. 자,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이게 여기와 연관된 것이 바로 새마을운동의 점화지만, 새마을운동 시작했던 점화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더 궁극적인 목적과 취지는 어디에 있으냐면은 농촌, 뭐가 할까요? 근대화예요. 근대화. 농촌의 근대화가 바로 농촌을 부흥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 목적이 무슨 말씀 아시겠죠? 농촌이 근대화가 돼야만이 나라가 부흥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것을 위해서는 나머지 6개월이라는 세월도 그냥 허투루 놓지 말고 반년의 세월도 우리 좀 노력을 해보자. 노력을 해서 농촌을 부흥시키는데 함께 힘을 쓰자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 정신이요. 중대한 문제라 했어요. 중대한 문제. 먹고 노는 게 6개월 동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 내용이 의미가 있는 얘기죠. 근데 뭐 우리 여러분들도 옛날에 생각했죠. 옛날에 이제 좀 있으면 격리정리 그런 얘기 나오지만은 사실상 농촌에서 할 일이 농사 짓고 밭농사 짓거나 할 게 없었어요. 할 수 없었어. 할 게 없었어요. 왜냐면 지금처럼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설이 잘 완벽히 돼가지고 뭐 이렇게 1년 내내 무슨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뒤에 그 이제 토대가 될 수 있는 지금의 현대화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선견지며 나옵니다. 계속 제가 공부하면서 여러분한테 나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이 절반이 된 농한기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전국 지방에서 그 지방에 적합한 부업이란 말이야. 부업이란 말이 나와요. 적합한 부업이나 가내공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일부 농촌에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반년 동안을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없이 그냥 보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봐. 반문에 반문 물어봐. 여러분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봐. 일부에서는 부업을 통해서 가내수공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가내수공업이라고 합니다. 들었잖아요. 수공업. 이걸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아직도 작년보다 그 작년보다도 농사도 잘 됐고 수확량도 많아졌으니 잘 먹고 배는 굶지 않으니까 뭐 놀아도 되겠다, 내년에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가내공업을 수공업을 통해서 소득 증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보다 더 연구하세요. 연구를 하게 해요. 이 연구를 하고 계속 연구하라고만 얘기해요. 박정희 대통령 연구. 왜 자꾸 연구를 하랍니까? 뒤에 좀 나와 이것도 얘기도. 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이분이 이런 정신운동을 통했기 때문에 그동안 토대가 된 거예요. 토대가. 이것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역사는 만들어지고 흐르는 거잖아요. 멈추지 않잖아. 이게 계속. 정치적 얘기, 다른 얘기는 소위 할 일이가 있으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종전가치로 놀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은 보다 더 망구를 많이 해서 농가의 부업, 가내공업 등을 육성하고 농한기에 최대한도로 잘 활용해서 그로 말미암아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당부를 합니다. 자,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이렇게 당부하고서 잘 되면 여기다 또 어떻게 재정 지원해줘. 재정 지원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특기가 이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도와줘. 열심히 하죠. 빙동 밀리는 건 쳐다보지도 않은 게 아니라 관심이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게 아니라 쫓아오게 만들죠. 그게 바로 이제 새마을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쫓아오게.
어디에서 뭐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가서 보고 견학을 해서 견학을 해서 한번 보십시오. 잘하고 있으니까 이 잘한 동네에 가서 한번 보시고 나서 이것을 당신들도 따라서 한번 해보면 분명히 잘 될 겁니다라고 항시 이런 식으로 견학을 시키고 활성화를 시켰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라고 하는 거에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최대한 한번 노력해봐라. 야, 이웃에 있는 일본이 농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시는 바와 같이 대략 1년 동안 농가 소득이 우리 돈으로 평균 100만 원 정도, 1970년도 얘기입니다. 1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때 1970년도에요. 일본이 1인당 그 평균이 그때 당시 우리 돈 100만 원이었다. 100만 원. 100만 원. 근데 우리는 일본이죠, 일본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은 그죠? 대한민국은 얼마였냐? 18만 원. 1인당 18만 원이에요. 18만 원. 한 5배 차이 나죠. 20만 원 나가도 5배. 일본하고 그때 한 5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농어촌으로 분석해 보면 순전히 18만 내지 19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농가 수입이 100만 원을 분석해 보면 순전히 농사를 지어서 얻는 소득은 불과 20% 내지 30%도 안 되고 나머지 70%는 다른 부업이나 겸업을 통해서 올리는 소득이었다라고 합니다. 일본은 농가 소득이 여기 보면 20%에서 30%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70%가량은 뭘 통해서? 겸업을 했다. 겸업. 부업을 통해서 다른 일을 또 만들었다는 얘기죠. 일본이 이제 가내수공업이라고 일본이 정밀한 사업은 잘해요. 공업이 잘 돼 있죠. 일본이. 그것도 이제 뒤에 일본에서 배우는 것도 또 뒤에 나옵니다. 물론 우리 농촌이 그런 상태로 당장 따라가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만 우리도 농민들이 농한기를 잘 이용하고 평소에도 다른 부업이나 겸업을 권장해서 농사에서 얻은 소득 위에 다른 부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수입이 아니, 부수입이 아니, 부수입. 이게 부수입이라는 표현이 뭐하지만은 농한기에 여태까지 벌어놓은 걸 다 탕진하지 말라 얘기죠. 탕진만 하지 말고 일을 하면 어떤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탕진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하면 새로운 것을 찾게 되면 또 우리가 항시 뭐가 있어요? 희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희망. 이걸 통해서 뭘 얻을 수가 있어요?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죠. 소득 증대. 결국은 목적이 소득 증대 사업은 농촌의 근대화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대화라고 얘기한 거죠. 근대화. 소득주는 농촌의 근대화라고 했죠. 이 근대화라는 것은 가까울 거 이제 빨리 뭘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과거 걸 좀 잊어버리고 좀 더 빠른 농촌 개발을 위해서 함께 해주는 것이 어떠냐라는 참여의식을 느낀 거죠. 참여의식.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또 한번 또 볼게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다음 요까지 이제 부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다음은 뭐가 나오냐면, 도시행정 문제입니다. 라고 해요. 도시. 이제 농촌만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도시. 예? 도시의 행정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도시행정에 대해서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도시행정은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할게요. 너무 길게 하고 나도 짧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또 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또 많은 분들한테 홍보도 해주시고 박정희 대통령 정신 무슨 정신인지 알려주시고
박정희 대통령을 무조건 좋아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최소한도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것으로 뭘 해왔는지에 대해서 알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그러면 제게 큰 희망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